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플로리다 의원 매트 게이츠를 법무장관으로 지명,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2기 상원의장으로 존 튠 선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플로리다의 매트 게이츠 의원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임명은 법무부를 대통령 권한에 더욱 맞추려는 트럼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요. 트럼프는 게이츠를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 중 한 명으로 평가하며 사법체계의 당파적 무기화를 끝낼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게이츠 의원은 42세의 공화당 의원으로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법무부가 보수층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쳤는데요.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무부를 트럼프의 정치적 아젠다에 맞추고 과거 트럼프를 기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법무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또한 전 하원의원이자 전 민주당원이었던 툴시 가바드를 국가정보국 국장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가바드는 국가안보와 정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트럼프에게 조언할 예정입니다. 가바드는 올해 초 공화당에 입당하여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임명은 트럼프가 자신의 두 번째 임기에서 더욱 강력한 충성파를 주요 직책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의 인준이 필요한 만큼 게이츠의 지명에 대해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은 게이츠 지명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청문회에서 많은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번 지명을 통해 트럼프가 법무부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체프 세션스와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자신의 요구 중 일부를 거부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었죠. 세션스는 러시아와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있어 자신의 자리를 피하면서 트럼프와의 갈등을 빚었고, 바 전 장관은 2020년 대선과 관련한 트럼프의 근거 없는 유권자 사기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츠 의원은 법무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하원윤리위원회는 그의 성적 부정행위와 불법 약물 사용 의혹을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게이츠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의 행정부에서 얼마나 강한 통제를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차기 행정부의 법무부 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임명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원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화당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이끌 상원 의장으로 존 튠 상원 의원을 선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튠 의원의 선출은 공화당이 큰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택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튠 의원은 사우스다코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할 정책들을 상원에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주요 아젠다인 세금 감면, 보수 성향의 판사 임명, 그리고 정부 지출을 비롯한 여러 정책 논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튠 의원은 텍사스의 존 코닌 상원 의원과 트럼프의 가까운 동맹인 플로리다의 릭 스콧 상원 의원을 제치고 승리했는데요. 튠 의원은 미치 맥코넬 상원 의원 아래에서 2인자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공화당 내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튠 의원은 취임 후 모든 공화당 의원을 하나로 묶어 힘을 합치겠다며 공화당의 의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의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논란이 된 인물들, 예를 들어 매트 게이츠를 법무장관으로, 툴시 가바드를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지명하는 등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명은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만약 상원 인준을 거부할 경우 의회가 휴회하는 기간을 활용해 상원 표결 없이 지명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튠 의원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선출 과정에서 튠 의원은 코닌 의원과 스콧 의원과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스콧 의원은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인물로 평가되며 트럼프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투표는 23대 15대 13의 득표로 세 후보 간에 분산되었고 최종 라운드에서 튠 의원이 코닌 의원을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튠 의원이 새로운 공화당 다수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튠 의원의 선출은 공화당 내에서 맥코넬 시대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맥코넬 상원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상원의 강력한 리더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튠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보다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의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리더십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또 상원 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